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다섯 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2024-1231-31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45분의 10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토지와 건물이 다 있고 토지 건물을 전부 다 경매로 집어넣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집어넣기는 토지 건물을 다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 비용이 얼마지? 청구금이 얼마죠? 860만 원인데, 그러니까 860가 지금쯤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쯤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를 신청할 때 얘기가 보니까 그 위에 이자가 늘었다면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받아갈 수 있는 배당하고 집어넣을 때는 좀 다르니까 1000만 원 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건물과 토지를 다 집어넣는데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만 나왔다는 뜻은 건물이 있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과 현재 있는 건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로 집어넣은 것은 허공에 수류상만 있는 건물이고 실질적 그 건물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이 건물은 매각 제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급 명령에 의한 대위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강제 경매 86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했지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지분을 살 수도 있고 360 얼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취하를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지분권자를 취하를 시키면 또 경매로 나온다는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내가 이참에 그냥 이거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15평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거의 5평짜리 새 집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내가 집을 내가 다시 내 걸로 만들어놔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정 가격이 얼마죠? 8,500이 얼마가 이더졌죠? 4,200. 그러면 건물 현재 주인한테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감정 가격보다 좀 싸게.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8,500이라 그러면 나는 7천만 원만 줘. 그럼 내가 팔게 하면 이 사람이 감정 가격보다 싸게 합니다. 이런 정도면 내가 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분권자가 상대권 지분권 사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팔겠습니까? 예, 팔겠다. 사겠습니까? 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런 경우에 조정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정실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게 좋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거래 가격은 정당한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안정가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아쉬운 사람이 안정가 정도라면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꼭 남자 혼자만 와 부인이 같이 와. 그러면 남자는 쓰겠다 그러면 부인은 했어.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 그러나? 근데 네, 조금 깎아드릴게요. 알았어. 전부 다 구간시키면서 다 팔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안정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팔겠다는 가격을 결정해놓고 밑에 가격을 설정해서 낙찰 받으면 쉽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괜히 높게 받아놓고 감정 가격보다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더 내놔 이런 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감정가 정도로만 얘기하고 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90% 이상은 합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때 있어요. 언제? 주인으로 하는 경쟁 능력이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 집이 만약에 세종시가 아니고 집이 너무 허물하다고 할 때는 동네 가서 이장이나 옆집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집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데 좀 어떻게 좀 작은 걸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인데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 낙찰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있으면은 허가 들어가 나죠. 다시 일주일 기르면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죠. 그러고 나면 여기 현장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다? 같이 가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수익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낙찰을 받고 나면은 길지만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이번에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한다.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내가 설명해 준다고 컨설팅 비용 달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저게 보조금 10% 그런 거는 우리가 잔금을 안 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걸 내 배당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다시 받게끔 하고 그 사람 배당금으로 그 돈 다 받아가고 남는 돈. 그러니까 빚을 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4,200이 전에 우리가 4,5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5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배당할 때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아까 800 얼마 있었죠? 그럼 1,000만 원 가져가죠. 1,000만 원 가져가면 나머지는 다그 배당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그 또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위에 건물이 지금 다른 거 저거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법정 시한권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건축물 관장이 옛날에 그 15평짜리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그 건물은 그대로 만들고 승속을 받았는데 건물도 승속을 받고 땅도 승속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경제 경매를 집어넣는데 법정 시한권이 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 시한권이 인정되는데 옛날 주인서부터 현재 주인까지 땅 같이 상속받으니까 다 같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보면 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 시한권 인정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배워보고 한 5년 정도는 법정 시한권이 있으면 참 걱정하고 했는데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법정 시한권을 써 그래 치료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 내는 거를 시골에서 이런 사시는 분들이 월세 내는 거를 상당히 불안해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4, 50개 이상을 낙찰을 받아서 이런 걸 갖고 해보면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비료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비료 얼마를 주십시오 했다가 3, 4개월에서 제일 길었던 사람이 6개월 버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내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이 땅 우리는 예를 들어서 4,500에 주고 낙찰을 받으면 지료는 얼마를 내죠? 감정 가격을 가지고 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가격이 보통 보면 얼마냐면 3%에서 3.5%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 가격의 3.5%다니 우리가 50%에서 샀다 그러면 6%에서 10%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매달. 6만 이상 안 주면 그것도 뭐야? 법정시한권도 없어져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시한권이 있는 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상권 그거는 연으로 그때 월세를 뭐 2년 이렇게 살살던 월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월로 달라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위 지상 건물 주택 10.45 16분의 10.5는 소재 불명되었음. 그러니까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은 소재 불명이 되어 있고 현존하는 건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 관장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지부는 사람은 16.53에 있는 건물은 없다 보니까 서류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상당히 제보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도 있고 용도 지역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땅인데 보면 집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죠. 옛날 집이고 그리고 옆에는 전부 다 이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 거고 여기 하나만 옛날 집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제3한테 팔아도 팔리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팔리고 뭘로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르지만 생각에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을 벌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의 입찰을 들어가서 9번을 떨어지고 오더라도 만 낙찰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질러서 돈을 버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권으로 나온 것을 추천해서 신권으로 가지고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물건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고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도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45분에 10 해갖고 45분에 여기 얼마로 돼 있죠? 보면 14, 6이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면 3분의 2를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상속에 또 상속이겠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 및 소유자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빚을 져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빚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사자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취하를 시킬 것이다.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9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취하시키면 어떻게 되냐.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으면 써주면서 한 5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줄게끔 되면은 5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취하를 시키게끔 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입찰 보증금 투자가세요 그러거든요. 등기 이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잠시 내가 몇백만 원 집어넣어놨다가 500만 원 집어넣어놨다가 500만 원 받고 얼마 있다가 500만 원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물론 큰 버는 건 아니죠. 5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해도 수강생 중에서도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면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시드머니가 5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5천을 가져야 돼, 1억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대개 보면은 3천에서 5천 정도만 가져도 투자할 만한 물건이 꽤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대부분 지분이지만은 이 지분은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보다는 현재 주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어떤 지분권자고 현재 주인으로 산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만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끔 되면은 가장 적은 가격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지분경매예요. 제가 이 지분경매를 지금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제가 아주 그런 면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고르거든요. 물론 또 제 생각보다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긴 있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보면 500만 원에 강제 경매가 나온 거 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낙찰을 받아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낙찰을 받아서 다 봤더니 그 전응아 가족이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전응아를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가서 그 전응아를 보면서 이 사람들 거를 이걸 내가 뺏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지 한 적이 있었고 또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쓴다면 당연히 이걸 해결했는데 왜 안 해결했는지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안 한 게는 모든 거야, 보마. 이럴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 개도 정말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로 90%, 95% 이상만 확률이 된다 그러면 지르지 않고만 낙찰을 받으면 혹시 생각보다 다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는 손해보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 추천 물건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지르지 말고 낙찰 받으라는 걸 아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